사라진 신혼부부 미스터리. 침묵의 증발. 2016년 5월 대한민국 부산 광안리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 한 평범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한 여성 최성희 당시 33세 씨가 장을 본 듯한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이제 막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의 행복한 일상.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4시간 뒤 남편 전민근 당시 34세 씨가 귀가합니다. 밤늦게까지 운영하던 식당에서 돌아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5층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파트 CCTV 21대, 복도, 현관, 주차장, 출입구. 어디에도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마치 15층 신혼집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듯. 그들이 남긴 것은 먹다 만 공국, 개수대에 담긴 설거지, 그릇 2개, 그리고 닭뼈를 삼켜 아픈 채로 남겨진 반려견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유서도, 다툼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은 곧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제 사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멈춘 시계는 2016년 5월 28일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증발한 지 며칠 후 가족들의 애타는 연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휴대폰에서는 이상하고 모순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좁혀지자 남편의 과거와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노르웨이에 체류 중이던 첫사랑 여성 장 씨의 존재. 평범한 신혼부부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집착, 협박, 그리고 국경을 넘나든 섬뜩한 음모. 과연 그들은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에 휘말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9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침묵의 실종, 부산 신혼부부 미스터리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신혼부부 전민근, 최성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16년 5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내 최 씨는 전도 유망한 연극 배우였고 남편 전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양가 부모님들과 매일 연락할 정도로 금슬 좋고 살가웠던 부부였습니다. 실종 사흘 후인 5월 31일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신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강제 개방된 집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듯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냄비에는 공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된 가출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이었습니다. 부부가 아끼던 반려견만 홀로 남아 있었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내 최 씨는 반려견을 자식처럼 여겼기에 이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부부의 여권, 노트북, 지갑, 그리고 일부 속옷과 여름옷이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출국이나 잠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직후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21대의 CCTV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그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단 한순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5층 고층 아파트에서 계단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짐없이 두 사람이 계단을 이용해 은밀히 빠져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계단을 이용했더라도 아파트 출입구 2곳의 CCTV에는 찍혔어야 했지만 그곳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부의 차량 역시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터미널, 역 CCTV까지 수색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부인 침입이나 다툼,
혈흔 반응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미세한 DNA 샘플조차 채취되지 않아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부부가 사라진 5월 28일 이후 그들의 휴대폰에서는 몇 가지 수상한 연락 기록이 확인됩니다. 28일 오후 전 씨는 식당 동업자에게 집안일이 생겼다. 하루만 닫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9일 저녁에는 갑자기 동업자에게 가게 운영비 잔액 전부를 이체하며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동업자는 당시 전 씨의 목소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다.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5월 30일 최 씨는 일하던 극단에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문장의 말투였습니다. 평소 최 씨는 문장을 요로 끝냈지만 이 문자는 격식 있는 씁니다로 끝맺었습니다. 극단 관계자는 최 씨가 직접 쓴 건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실종 당시 임신 7에서 8주 차였는데 과거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있었으나 임신 사실을 안 후 약 복용을 중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문자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3자가 상황을 조작한 것일까요? 사건이 장기화되고 경찰이 부부의 행적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편 전 씨가 휴대폰을 2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쓰던 이 두 번째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유일한 인물이 드러납니다. 바로 전 씨의 옛 연인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전 씨의 첫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갔는데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 씨는 전 씨와의 결혼 직전까지도 최 씨에게 결혼을 용납할 수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협박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장 씨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 후 노르웨이로 이주했으나 2015년 자신의 딸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 씨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집착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원한은 장 씨를 용의 선상에 올리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은 장 씨의 입출국 기록이었습니다. 재혼 후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던 장 씨는 부부 실종 직전인 2016년 5월 5일 예정보다 일찍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라진 2주 후인 6월 7일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했습니다. 이 입국 시점은 부부가 실종된 시기와 절묘하게 겹쳤습니다. 장 씨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자신의 행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불응하며 노르웨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단순한 용의자를 넘어 사건의 핵심 키맨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2017년 8월 장 씨는 노르웨이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됩니다. 이는 미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장 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끝에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병 인도 요청을 불승인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019년 장 씨는 한국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오히려 전 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가족 역시 전 씨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장 씨가 머물던 원룸에 쫓아와 목을 조른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다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진범이 아니더라도 부부 실종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부부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담은 전단지가 배포되었지만 남편 전 씨의 가족 요청으로 남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아 제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론했습니다. 집안에 유서가 없고 여권과 노트북을 챙겨나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잠적 가능성, 아내 최 씨의 우울증 전력으로 인한 동반 자살 가능성, 하지만 반려견을 두고 떠난 점이 모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CCTV에 찍히지 않은 채 증발한 것은 제3자의 치밀한 범죄 계획일 가능성. 남편의 옛 연인 장 씨가 치정이나 원한 관계로 부부를 해치거나 납치했을 가능성. 특히 남편 휴대폰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는 뉘앙스가 포착된 점이 이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집안의 완벽한 정리 상태가 오히려 범죄자가 개입하여 증거를 은폐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끔 치밀하게 연출된 조작된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은 부부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불어 양가 가족 간의 불화까지 낳았습니다. 실종 초기,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먼저 실종 신고를 했으나 아내 최 씨 측 가족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이 감정의 골을 깊게 했습니다. 남편 전 씨의 가족 일부는 실종 초기 부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취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내 최 씨 측 가족은 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며 진실을 밝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실종 9년, 가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말라 죽겠다는 가족들의 절규는 미제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비극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장 씨에 대한 수배 기간을 매년 연장하며 제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노르웨이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핵심 용의자를 국내로 소환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사라진 물건 중에 여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밀항이나 제3국으로의 도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국내외에서 이들의 카드, 휴대폰, 인터넷 등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스터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대중은 장 씨가 부부의 실종에 대해 결정적인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 씨가 한국에서 비밀리에 체류하며 부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 그리고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필 의혹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 등 미궁 속의 진실은 장 씨의 일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단지 21대의 CCTV를 뚫고 15층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흔적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과학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부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는 점차 꺼져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멈춰버린 2016년 5월 28일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 최 씨의 부모는 딸이 남긴 반려견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남편 전 씨의 가족은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끝내 풀지 못한 미스터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국경을 넘어 노르웨이에 갇혀 있습니다. 첫사랑 장 씨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녀의 수상한 행동과 실종 시점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부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미제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사랑과 집착,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빚어낸 비극을 조명합니다. 15층 아파트의 침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부부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진실 속에 묻혀버린 걸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미제로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사라진 신혼부부, 부산 아파트 미스터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